이 마을은 마치 그림 엽서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지요. 사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산들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어요. 맑은 계곡물은 졸졸졸 노래하며 마을을 가로질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왔어요. 그들의 삶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흘러갔지요.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정이 있었어요. 이웃끼리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은 당연한 것이었지요. 어느 누구 하나 힘들다고 하면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마을의 풍경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순수하고 따뜻했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아주 특별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김씨였어요. 김씨 노인은 허름한 초가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요. 그의 툇마루에는 늘 낡은 빗자루가 놓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는 늘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어요. 옷에는 낡고 해진 흔적이 역력했지요. 그래도 그는 언제나 희미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김씨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었지요. 하지만 그의 가난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겨울이면 뗀감조차 부족해 덜덜 떨며 밤을 지새우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에게 종종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는 받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했지요. 그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는 듯 했어요. 젊은이는 김씨 노인의 초라한 집을 보고 의아해했지요. 젊은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그는 김씨 노인의 깊은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이 평범한 산골 마을에는 김씨 노인이라는 한 명의 인물이 존재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김씨 노인의 첫 번째 모습이었답니다. 김씨 노인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어요. 그는 삐걱거리는 낡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뜰에 놓인 낡은 빗자루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뜰을 쓸기 시작했지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습관처럼 말이에요. 그는 빗자루질을 하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어요. 바람에 날려온 낙엽들을 쓸어 모았지요. 작은 돌멩이들도 하나하나 주워냈어요. 그의 뜰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답니다. 뜰을 다 쓸고 나면 그는 낡은 솥에 물을 데웠어요. 그것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해결했지요. 주로 쌀이 귀해볼이나 잡곡을 섞은 죽이었어요. 때로는 텃밭에서 캔 나물이나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어요. 그의 밥상은 늘 단출했어요.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그는 특별한 목적 없이 걷는 것을 좋아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김씨 노인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하지만 길게 머무르지는 않았지요. 그는 자신이 짐이 될까봐 늘 조심스러워했어요. 어떤 날은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기도 했어요. 그는 뗀감을 구하기 위해 애썼지요. 혼자 힘으로 지게에 나무를 져 나르는 것은 고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묵묵히 그 일을 해냈답니다. 그의 등에 짊어진 나무는 그의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또 어떤 날은 냇가에 앉아 낚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는 낚시를 통해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낚싯대는 낡고 오래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소중히 다루었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는 자연 속에서 위안을 얻었지요.
이 모든 것이 그의 친구이자 위로였어요. 김씨 노인의 일상은 이렇게 소박하고 단조로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그만의 질서와 평온이 있었답니다. 그는 화려한 삶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저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었지요. 그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김씨 노인의 일상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을 가난하지만 착한 노인으로 기억했어요. 그들은 김씨 노인을 불쌍하게 여겼지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김씨 노인을 돕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역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어요. 그는 마을의 일부였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를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를 안타까워했지요. 아이들은 김씨 노인을 보면 손을 흔들었어요. 김씨 노인은 아이들의 인사에 환하게 웃어주었답니다. 그는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지요. 그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지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도 음식을 넉넉히 챙겨주었어요. 그들은 김씨 노인에게 따뜻한 정을 표현했답니다. 김씨 노인은 그럴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곤 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작은 친절에도 깊이 감사했어요. 그의 가난은 그의 마음까지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는 겉으로 보이는 가난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었지요.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지요. 하지만 그는 그런 내면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김씨 노인이 단순히 게으르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소수에 불과했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을 존중했어요. 그의 가난은 그의 인격을 깎아내리지 못했답니다. 오히려 그의 겸손함과 인내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김씨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의 존재는 마을의 풍경처럼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난하고 순박한 노인으로만 생각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김씨 노인을 인식하는 방식이었어요. 김씨 노인은 겉으로는 늘 무뚝뚝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연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지요. 그는 종종 자신을 탓했어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에 좌절했답니다. 김씨 노인은 며칠 동안 굶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굶는 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굶는 것을 더 걱정했답니다. 그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진심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지요. 그의 연민은 그의 가난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연민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오히려 자신이 남을 돕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때로는 낡은 과자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아이에게 건네주었지요. 그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의 연민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었지요. 그의 방식은 소박하고 조용했어요. 오히려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의 연민은 그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응원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김씨 노인의 숨겨진 연민이었어요. 마을은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하루를 맞이했어요. 농부들은 서둘러 밭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서둘렀답니다. 주부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마을의 풍경은 늘 활기찼어요. 하지만 그 활기 속에는 소박함이 묻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런 짧은 대화들이 마을에 온기를 불어넣었답니다. 김씨 노인 역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의 일상은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역시 이 마을의 평범한 일원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들과 뛰어놀았어요. 어른들은 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따뜻한 불빛이 집집마다 새어나왔지요. 밤이 깊어지면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사건 없이 조용하게 흘러갔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갔지요. 김씨 노인은 그런 마을의 풍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이것이 바로 마을의 평범한 하루였답니다. 김씨 노인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그의 낡은 빗자루였지요. 그 빗자루는 수십 년 동안 김씨 노인과 함께 했어요. 나무 손잡이는 닳고 닳아 반질반질했지요. 김씨 노인은 그 빗자루를 마치 보물처럼 여겼어요. 그의 빗질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어요. 느리고 우아한 동작이었지요. 그 빗자루는 그의 손에 익숙하게 움직였답니다. 김씨 노인은 빗자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어요. 그는 빗자루에게 말을 걸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씨 노인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씨 노인에게 그 빗자루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삶의 동반자였지요. 그 빗자루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그는 빗자루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답니다. 어쩌면 그 빗자루는 김씨 노인의 삶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김씨 노인은 그 빗자루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는 빗자루를 소중히 닫고 관리했어요. 그것이 그의 유일한 재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낡은 빗자루는 김씨 노인의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답니다. 김씨 노인의 마음속에는 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겪었던 어떤 아픈 경험의 흔적이었지요. 어쩌면 그는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밤마다 꿈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을 보곤 했어요. 그는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리곤 했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낡은 빗자루를 들고 뜰을 쓸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의 유일한 해독제처럼 느껴졌지요. 빗자루질을 하며 그는 과거의 기억들을 털어내려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답니다. 그의 가난은 어쩌면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했어요. 마치 그것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늘 겸손하고 조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그 안개를 걷어낼 수 없었어요. 그것은 오직 김씨 노인만이 해결해야 할 숙제였지요.
김씨 노인은 종종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그만이 아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지요. 오두막은 아주 작고 허름했어요. 하지만 김씨 노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이었답니다. 그는 가끔 그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곤 했어요. 오두막 주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김씨 노인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는 오두막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이 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었지요. 어쩌면 그 오두막은 그가 과거를 잊기 위해 만든 자신만의 안식처였을지도 몰라요. 그는 오두막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곤 했어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위안을 얻었답니다. 그는 별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사라졌지요. 하지만 그의 진심은 하늘에 닿았을지도 몰라요. 그 오두막은 김씨 노인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숲속의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김씨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영웅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 분주했어요. 그는 자신이 매일 다니던 숲길을 떠올렸지요.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김씨 노인을 보고 안심했답니다. 김씨 노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을 보며 놀랐어요. 그들은 김씨 노인에게 감사를 표했지요. 김씨 노인은 그저 쑥스러운 듯 웃을 뿐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지요.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을의 작은 영웅이었답니다. 그의 가난은 그의 용기와 사랑을 가릴 수 없었어요. 김씨 노인의 삶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지요. 그는 언젠가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용기를 북돋았답니다. 그의 희망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꿈꿨지요. 그는 종종 하늘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그의 소원은 간절했어요. 김씨 노인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었어요. 김씨 노인은 숲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숲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숲의 현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는 숲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에게 숲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숲의 모든 생명체를 존중했어요. 마치 숲의 정령이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듯 했어요. 그는 숲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웠지요. 김씨 노인의 낡은 초가집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 일기장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답니다. 김씨 노인조차도 가끔 꺼내보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 일기장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는 일기장에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털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낡은 일기장은 마치 그의 또 다른 분신 같았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그의 진심을 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일기장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그것은 김씨 노인만의 비밀이었답니다. 어쩌면 그 일기장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그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낡은 일기장의 비밀이었어요. 김씨 노인은 마치 가을날의 마지막 잎새 같았어요.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하지만 그는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김씨 노인은 밤이 되면 늘 기도를 했어요. 그의 기도는 소리 없는 기도였지요.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지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랐답니다. 그의 기도는 진실했어요. 그의 기도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 같았지요. 그의 기도 덕분에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의 고요한 밤의 기도는 그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고요한 밤의 기도였어요. 그 보물은 돈이나 보석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바로 그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숨겨진 능력 또한 보물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난함 때문에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를 그저 불쌍한 노인으로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잊혀진 보물이었어요. 그는 먼 곳에서 온 상인이었지요. 상인은 마을의 풍경과 사람들에 대해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김씨 노인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답니다. 상인은 김씨 노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는 김씨 노인을 만나러 갔지요. 상인은 김씨 노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모험과 경험들을 말이지요. 김씨 노인은 상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반짝였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상인은 김씨 노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는 김씨 노인의 말 속에서 깊은 지혜를 느꼈지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람에 실려온 이야기였어요. 김씨 노인은 늘 희미한 미소를 띠고 다녔어요. 그 미소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미소를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마치 세상을 향해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의 희미한 미소는 그의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희미한 미소였어요. 그의 이름은 그의 삶의 흔적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지요. 이 모든 것이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었어요. 이제 기 부분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해요. 이것이 바로 기 부분의 끝이었어요.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먼 곳에서 온 상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이런 화려한 사람은 마을에 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지요. 상인은 마을의 풍경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상인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상인이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해했지요. 상인은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을 알아차린 듯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물건이란 것이 딱히 없었으니까요. 상인은 마을을 둘러보며 몇 가지 물건을 구매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만족스럽지 않은 듯 했어요. 그는 무언가 더 특별한 것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인은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는 즉시 김씨 노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상인의 행동에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상인은 묵묵히 김씨 노인의 집으로 향했어요. 상인은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김씨 노인의 초라한 집을 찾아갔어요. 상인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그는 상인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상인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김씨 노인은 상인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 안은 밖에서 본 것처럼 더욱 낡고 초라했지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상인은 김씨 노인의 집을 둘러보며 그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는 김씨 노인에게 차를 한 잔 건넸어요. 김씨 노인은 상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 특별한 물건이란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상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상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김씨, 노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 책은 그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상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는 낡은 괴짝을 열어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상인은 그 책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책을 펼쳤지요. 책 안에는 고풍스러운 글씨체로 쓰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내용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상인은 책의 내용을 읽으며 감탄했어요. 그는 김씨 노인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상인의 김씨 노인 방문으로 시작된 승의 전개였답니다. 상인은 김씨 노인이 건네준 낡은 책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책에는 고대 문자로 쓰인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어요. 상인은 책의 내용을 읽으며 자신의 오랜 탐색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평생 동안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 헤맸었지요. 김씨 노인은 상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그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품으로만 생각했어요. 상인은 김씨 노인에게 책의 가치를 설명해 주었어요. 김씨 노인은 상인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자신이 가진 낡은 책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지요. 상인은 김씨 노인에게 책을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했어요. 김씨 노인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는 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요. 이것이 바로 낡은 책 속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상인은 김씨 노인의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그는 김씨 노인에게 책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김씨 노인은 상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지요. 마침내 상인은 김씨 노인에게 제안을 했어요. 김씨 노인은 상인의 제안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상인은 김씨 노인의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상인은 김씨 노인의 진심 어린 바람에 감동했어요. 김씨 노인은 낡은 책을 상인에게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책의 거래가 아니었어요. 상인은 김씨 노인에게 약속한 돈을 건네주었어요. 그 금액은 김씨 노인이 평생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넉넉한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김씨 노인이 로또라도 맞은 줄 알았죠. 이것이 바로 상인의 제안과 김씨 노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였답니다. 김씨 노인이 큰 돈을 얻었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김씨 노인은 자신의 돈으로 마을의 낡은 다리를 수리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도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김씨 노인은 그저 쑥스러운 듯 웃을 뿐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상인은 약속대로 김씨 노인에게서 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마을에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천연 염색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마을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김씨 노인은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지요.
그의 낡은 책은 마을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마을의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답니다. 상인은 김씨 노인에게 받은 낡은 책의 지식을 바탕으로 마을에 새로운 기술들을 전파했어요. 그는 특히 천연 염색 기술에 집중했지요. 마을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상인은 그 식물들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르쳤답니다. 그 색들은 인공염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염색된 옷감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옷감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옷감으로 아름다운 의복과 생활용품들을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제품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지요. 김씨 노인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의 낡은 책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술의 전파로 이루어진 이야기였답니다. 김씨 노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았지요. 그의 허름한 초가집은 튼튼하고 아름다운 새집으로 바뀌었어요. 집안에는 따뜻한 난방과 깨끗한 물이 공급되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변화가 더욱 중요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마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들은 김씨 노인을 마을의 아버지처럼 여기며 그의 지혜를 구했답니다. 김씨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낡은 책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낡은 책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았지요. 이것이 바로 김씨 노인의 변화된 삶이었답니다. 상인은 김씨 노인에게 받은 낡은 책의 지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는 자신이 수집한 물건들과 책의 내용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세웠지요. 그 박물관에는 김씨 노인 가문의 역사와 그들이 전해 내려온 지식들이 전시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아와 낡은 책의 놀라운 내용에 감탄했지요. 상인은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했어요. 그는 김씨 노인의 뜻을 따라 지식이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지요. 그는 지식을 나누는 데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답니다. 상인의 헌신 덕분에 김씨 노인 가문의 지식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었지요. 상인은 김씨 노인과의 만남을 인생의 가장 큰 행운으로 여겼어요. 그 만남을 통해 그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상인의 노력과 헌신이었답니다. 김씨 노인 덕분에 마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영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지 않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어요. 마을의 풍경도 아름답게 변화했어요. 마을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변모했지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그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도왔지요. 마을의 공동체의식이 더욱 강해졌답니다. 김씨 노인은 그런 마을의 발전을 지켜보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그의 낡은 책 한 권이 마을 전체를 구원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을의 번영과 발전이었답니다. 김씨 노인의 지혜는 숲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는 숲의 소중함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들은 숲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지요. 숲은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졌어요. 마을과 숲은 조화를 이루며 함께 발전해 나갔어요. 김씨 노인은 숲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숲이 자신에게 준 지혜를 다시 숲에게 돌려주는 것 같았지요. 그것은 진정한 순환이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숲의 변화와 조화였어요. 김씨 노인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게 되었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행복을 느꼈지요. 그의 삶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김씨 노인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김씨 노인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승부분은 새로운 시작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부분의 끝이었어요. 먼 곳에서 온 탐욕스러운 사업가가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을 탐냈지요. 그는 마을의 땅을 사들여 거대한 공장을 짓고 싶어 했어요. 사업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돈을 제시하며 땅을 팔라고 유혹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의 가르침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업가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큰 슬픔과 분노를 느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지요. 김씨 노인은 그런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자신이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지요. 이것이 바로 예상치 못한 위기의 시작이었어요. 사업가의 탐욕은 숲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마을의 맑은 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다시 예전처럼 어려워질까봐 두려워했지요. 김씨 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괴로워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사업가는 강력한 힘과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사업가에게 맞설 힘이 부족하다고 느꼈지요. 그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김씨 노인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숲과 마을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숲의 고통과 마을의 시련이었답니다. 김씨 노인은 낡은 책을 밤새도록 연구했어요. 그는 책 속에서 숲과 자연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지요. 마침내 그는 책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숲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자연을 정화하는 고대의 비법이었답니다. 그 비법은 특정 식물들과 자연의 힘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오염된 땅과 물을 정화하는 것이었어요. 김씨 노인은 그 비법을 배우고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마을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 노인이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를 응원했어요. 그들은 김씨 노인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지요. 김씨 노인은 숲의 정령들과 소통하는 듯 했어요. 그는 숲의 속삭임을 들으며 치유의 방법을 터득해 나갔답니다. 그는 이 비법을 성공시켜야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낡은 책 속에서 해답을 찾은 순간이었답니다.